다양한 존재자의 형태들. 그러면 존재자,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주 다양한 의미로 존재한다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 맺고 있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독일어 다스 자이엔데는 자이엔드, 존재하는 이라는 분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는 존재하는 것과 있는 것이라고 옮길 수 있다. 철학에서는 있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존재하는 것이란 표현이 존재자라 약칭해서 쓰일 수 있고, 그 활용에서도 있는 것이란 표현보다 어색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존재자 내지 존재하는 것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있는 것이란 낱말도 함께 사용할 것이다. 하이데거가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자의 범위에 들 수 있는 것들로 꼽은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아래에서는 하이데거가 존재하는 것들로 꼽은 순서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우리가 그것, 여기서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다.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이야기든 간에 이야기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는 결코 실제적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용리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구별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존재라는 말을 존재자라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재자라고 얘기할 땐 존재자는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존재자뿐만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까지도 존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재자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존재자라고 할 것인가부터 학자들의 견해가 철학자마다 다르게 디파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철학의 전통에서 본인이 존재는 존재자와 다르다고 하면서 존재자를 존재와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기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존재를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존재 개념과 존재자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 존재자와 다른 존재의 개념을 어떻게 디파인해 나가는지를 따라가는 게 이 공부예요. 거기서 많은 사유를 하게 되죠. 그 결론만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플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얘기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선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쭉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의미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의미된 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표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존재자를 뜻한다. 만일 내가 거기 문 옆에 세워둔 우산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문, 우산 등의 낱말은 문의 표상이나 우산의 표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손잡이를 돌려 열고 닫을 수 있는 존재자로서의 문과 비를 막아주는 존재자로서의 우산인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착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즉 거기에 우산이 없는 경우라도 그때 내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역시 존재자로서의 우산이지 우산의 표상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존재자를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실제로 있는 외부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냐, 외부에 있는 존재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상을 얘기하는 것이냐가 만만치 않아요. 모든 문화에서 이런 우리의 내적 세계, 외적 세계를 구별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대상관계 이론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대상관계 이론,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를 쭉 공부를 하는데 멜라니 클라인과 그리고 클라인 학파 사람들의 글을 읽어 나가는데 어떨 때는 대상이 마음속에 있는 표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적 대상이 표상이 내적 대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실제 외부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은 제가 대상관계 이론을 1년간 따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끊임없이 저한테 도전이었어요. 어떤 논문을 읽었을 때 그 논문에 쓰여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적 대상, 내적 대상 혹은 표상을 얘기하는 건지 외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글을 쓰는 분 자체도 명료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은 더더욱 혼란스러운 거죠. 외부 대상보다 어쩌면 표상 중심의 이론들이 서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론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과 교류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쪽에서 투두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두 리스트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밖에 나가면 그때그때 부딪히는 대상하고 바로 교류가 일어나는데, 내가 작정해서 어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다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도 하고,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걸면 반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서 작정하고 어떤 이런 과정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특별하게 관심 두지 않으면서도 잘 이 세상 속의 존재들을 만나면서 잘 살아가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어텐션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하고 하는 과정, 현상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상학적 환원을 하거나 초월적인 환원을 하거나 해서 대상을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여기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다사이라고 하는 존재, 현 존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던져져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는 데는 하이데거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 하이데거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후설의 영향하에서 하이데거가 후설이 가리키고 있는 현상학적인 여러 이론들을 체득하면서,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인식론적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찰을 가져와서 어떤 철학의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식 중심의 서구 전통에서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존재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여기서 보는 인간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띵킹띵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통찰했다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우리가 의식적인 존재로 살고 있지만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통찰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여요. 하이데거가 봤던 우리의 존재, 특히 우리 외부 대상을 볼 때 눈앞에 있는 존재 혹은 손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친숙하게 대하고 있는 어떤 사물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심사숙고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내 도구는 도구대로 그냥 사용하고, 외부 물체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 가지고 사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나 내가 대하는 여러 물체들을 그때그때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대한 이론과 하이데거가 보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현 존재, 다사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급하게 돌아가지고 그 후반부에 이제 들으면서 저도 우선 좀 공감이 돼서, 제 모습과 공감이 돼서 웃은 게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투두 리스트를 이제 정해놓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항상 던지는 질문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인 어떤 하루의 삶을 딱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리스트, 투두 리스트가 진행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든 생각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현저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의 존재로서 일상의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이데거가 우리의 본래적인 삶과 비본래적인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본래적인 삶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을 일으키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다가 강아지를 만나면 어떻게 강아지가 화나지 않게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어떻게 문고리를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학습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있다는, 우리가 바이시클을 탈 때 자전거 있으면 그냥 타고 가는 거지, 자전거를 탈 때는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바퀴를 어느 정도로 돌려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탔을 때 내가 어디를 간다 생각만 있으면 어느 노선을 내가 택할지 거의 생각지 않고 루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AI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AI 방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사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또 학습한 것들이 이게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처음부터 다 내가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사는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계속 트레이닝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되면서 AI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AI는 실존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인 결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루틴으로 하던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하면 그때 우리가 스스로 그때는 이런저런 사유를 하는 거죠. 이때는 띵킹띵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의식이나 무의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착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에 의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코마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무의식이죠.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식으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지만 의식을 내가 계획해서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내 전의식이나 무의식이 잘 알아서 내가 행동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닌데 이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도움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움직여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은 비본래적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비본래적인 자아인데 비본래적인 자아로 살고 그렇지만 어쩔 때 내가 항상 늘 사용하던 컴퓨터 키보드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키보드가 왜 고장이 났어? 그때 키보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키보드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것을 지금 그 키보드를 바라보고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난 거야? 하고 과학적인 어떤 생각도 하고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어떤 사물들을 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우리가 매번 의식적으로 계획하거나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생각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매번 프로그래밍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매번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그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뭐라고 하면 뭐가 잘못이 아니고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텐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텐션을 줄 부분을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것에 어텐션을 주는 거지 아무 것에나 다 모든 것에 똑같이 어텐션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요?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ADHD라고 하는 거가 이런 현상이잖아요. 어떤 이거 여기도 관심이고 저기도 관심이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사물이라고 우리를 이해하는 쪽에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다 의식적인 움직임으로만 파악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실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강박증 환자들에게서 드러나요. 계속해서 어떤 사태가 끊임없이 띵킹 프로세스가 진행되죠. 그래서 사고 강박이 지속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 계속 다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지나치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게 강박증에 있게 되면 현실 대처를 할 능력이 사라지는 많은 경우에 이 행동 강박이 심한 분은 또 사고 강박이 심한 분은 또 행동 강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유스럽게 그래 적절하게 관심을 가질 때 관심을 주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래야 이게 우리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에나 다 똑같은 관심을 두고 그거 다 하나하나 내가 챙기겠다고 하는 태도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세상을 강박적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다사인의 웨이 오브 라이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 현 존재에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각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생각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행동을 하는데 그때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이 사람의 하는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존재, 이 사람의 인격 이걸 드러내는 지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